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두 번이나 뒤엎은 스타트업,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 우리에게도 익숙한 세계 최고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엔 넷플릭스 당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었을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전 세계 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넷플릭스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원래 DVD 우편 배달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전설같은 창업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북미 비디오 대여업계를 대표하던 서비스는 블록버스터였습니다.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헤이스팅스는 한 달 반 정도의 연체료로 $40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돈은 비디오 테이프의 소매가를 넘어선 가격이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이럴 거면 피트니스 센터처럼 구독형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연체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헤이스팅스는 멤버십 기반의 구독형 DVD 우편 대여 서비스를 창업하게 되고 이 시스템은 넷플릭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창업 당시 미국 가정엔 대부분 VHS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경 DVD가 등장했고 이에 주목한 헤이스팅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DVD 플레이어의 비싼 가격은 장벽이었지만 당시 새로운 시장을 원했던 제조사들의 니즈와 맞추어 넷플릭스는 DVD 플레이어에 자사 쿠폰을 넣는 등 DVD의 보급에 노력합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2004년쯤엔 시장이 DVD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블록버스터는 시장의 흐름에 한 발 늦게 됩니다. 비디오 대여 업계엔 또 다른 경쟁자도 존재했습니다. 미국 36,000여 개의 키오스크에서 DVD와 블루레이를 대여하는 레드박스는 강력한 경쟁자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우편을 통한 멤버십 기반의 대여 서비스였고 레드박스는 멤버십 없이 편당 1에서 2달러의 무인 기기에서 디스크를 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레드박스와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 넷플릭스는 2007년경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VOD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VOD 방식 자체는 아마존이나 유튜브에서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독 기반의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최초였습니다. 우편이든 무인기기든 필요 없이 네트워크 환경만 갖추면 PC 등으로 수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건 혁신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미국의 인터넷 속도는 형편없었고 넷플릭스의 콘텐츠도 3,0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장의 선택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갔고 2010년 말 넷플릭스의 미국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같은 해에 블록버스터는 파산하게 됩니다. 1998년 DVD 등장과 넷플릭스의 창업으로부터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변화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DVD 등장 6년 만에 VHS 비디오 테이프 업계가 저물고 2007년 넷플릭스와 스트리밍 VOD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로부터 3년 후인 2010년 25년간 미국 비디오 대여 시장을 지배했던 블록버스터가 파산하게 됩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블록버스터의 매출은 60억 5천만 달러, 넷플릭스의 12배 수준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미디어 업계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방송사와 콘텐츠 케이블 사업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넷플릭스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들 콘텐츠 사업자들은 세 가지 전략으로 넷플릭스에 대항합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판권 계약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2013년 유료영화 케이블 사업자인 스타즈는 영화 판권 계약금을 10배를 높여버립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판권 계약에선 을이라는 점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종량제입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용량의 35%를 점유하고 있었지만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인터넷 종량제로 넷플릭스의 비용을 올리면 가격 차별화 전략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TV 에브리웨어 전략입니다. 이것은 타임워너에서 시도한 것인데요. 타임워너 방송 콘텐츠를 TV 외의 기기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를 유지하는 동시에 스트리밍 서비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 스타즈와의 판권 재계약에 실패한 넷플릭스는 주가가 300달러에서 58달러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승자는 넷플릭스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전략들에 대해 어떻게 반격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